그녀가 방에 들어오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특별한 보석도 화려한 옷차림도 없었는데 67세의 그녀에게선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2세가 된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순자입니다. 우리 동네 노인정에서 매주 화요일에 하는 요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박 여사님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고민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이나 더 많으신 분인데도 옆에 있으면 제가 왠지 모르게 초라해집니다. 특별히 젊게 꾸미시거나 비싼 옷을 입으시는 것도 아닌데 어떤 자리에 가도 사람들이 그분을 먼저 알아보고 말을 겁니다. 모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나이 들수록 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입는 옷이나 행동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걸까요? 평생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제 자신은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또래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지 젊을 때는 몰랐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 몇 달간 그런 분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존경했던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동네에서 소문난 명예로운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귀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발견한 이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용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한 어르신이 계세요. 올해 80세가 넘으셨는데 어떤 일이 생겨도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으세요. 경로당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다들 목소리를 높일 때도 그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차분히 말씀하시죠. 그럼 어느새 다들 조용해져서 그분 말씀을 듣게 돼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큰 힘을 갖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자꾸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고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는 90세까지 허리가 꼿꼿하셨어요. 사람은 등이 굽으면 마음도 굽는다고 하셨죠. 밖에 나갈 때면 항상 머리를 빗고 허리를 펴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든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눈빛, 말투, 걸음걸이가 더 큰 품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 앞 5분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힙니다. 둘째, 턱을 살짝 들어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셋째, 가볍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하겠지만 3주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꼭 하는 습관이 되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평생 소심하게 살아와서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죠. 이런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바로 귀티가 있는 어르신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알고 보니 귀티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더군요. 두 번째 비밀은 품격 있는 말투입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 갈 때마다 찾는 떡집이 있어요. 그 떡집 할머니의 말투가 정말 특별하시거든요. 오늘은 쑥떡이 참 맛있게 나왔네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의 깊이와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져요. 다른 가게 주인들은 싸요, 싸, 한번 맛봐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시는데도 손님들이 더 많이 모이죠. 어느 날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옛날에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께 배운 건데 말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자기도 실수하게 되지. 그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 눈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비결이야.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비싼 옷을 입어도 말투가 거칠면 그 품격이 반감되고 평범한 옷을 입어도 말투가 고우면 그만큼 귀티가 나는 법입니다. 귀티 있는 어르신들의 말투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조급해져서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든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또 잊어버릴까봐 서두르게 되죠. 하지만 말을 빨리 하면 할수록 말이 꼬이고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는 3초 규칙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말 실수도 줄고 더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한 음절 늘려 말하기입니다. 평소 말할 때보다 한 음절씩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말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발음도 또렷해집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말 줄이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주 쓰는 있잖아, 그러니까, 뭐랄까 같은 말들을 줄이면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제 남편은 과묵한 편인데 한마디를 해도 모두가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결국 말투는 습관이고 이 습관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면 자연히 말투도 그렇게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며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티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단정한 외모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건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숙희 할머니라고 올해 84세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명품이나 비싼 옷을 입지 않으세요. 그런데 늘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깨끗한 손톱 상태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면 저절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품위가 있으세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항상 그렇게 단정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나는 옷장에 옷이 많지 않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만 몇 벌 있지. 대신 모든 옷이 내 체형에 맞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지.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복은 반드시 구분해. 아무리 늙어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 귀티 있는 어르신들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함과 깔끔함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유행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와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죠. 이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비결입니다. 우리 세대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젊은 시절 입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샀던 옷이 아직 멀쩡하다고 그대로 입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아끼는 마음은 좋지만 우리의 체형과 피부톤, 머리색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귀티 있는 어르신들이 지키는 원칙은 불필요한 장식 피하기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나 색상, 큰 로고가 있는 옷은 오히려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대신 깔끔한 색상과 간결한 디자인이 더 품격 있게 보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귀티 있는 외모를 가꾸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깨끗함입니다. 옷에 얼룩이 있거나 머리가 지저분하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매일 샤워하고 옷을 자주 세탁하고 신발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옷은 비싼 것보다 깨끗한 게 낫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둘째, 구김 없음입니다. 구겨진 옷은 게으르고 무관심한 인상을 주지만 다림질된 옷은 세심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는 다림질이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좌우해요. 요즘은 다림질이 필요 없는 편한 옷들도 많으니 관리하기 쉬운 옷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균형감입니다. 옷과 신발, 가방이 서로 어울려야 하고 특히 나이와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젊은 스타일을 따라하면 어색해 보이고 반대로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품이 있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패션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행을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저도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만 결국 외모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비결은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보다 습관의 문제죠. 비싼 옷 한 벌보다 깨끗하게 관리된 평범한 옷 몇 벌이 더 귀티 나게 만들어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비밀은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지난해 설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일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떠들고 장난치느라 집 안이 아수라장이 됐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고 아들들은 TV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만 유독 차분했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쏟아도 떡국이 넘쳐도 그분은 느긋하게 웃으며 하나씩 수습해 나가셨죠. 괜찮아, 천천히 하자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형님 주변은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여쭤봤더니 급할수록 천천히 움직여야 실수가 적다고 하시더군요.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출근 시간 지하철이 10,000원인데 모두가 조급해하고 짜증내는 와중에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혼잡한 상황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표정은 평온했어요. 누군가 실수로 발을 밟았는데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분 옆자리가 비어서 앉게 됐는데
무심코 여쭤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나요? 5분 일찍 도착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하루가 망가져요. 난 항상 10분 일찍 나와서 여유를 갖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내 비결이에요.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반면 조급한 사람들은 행동에서 그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할 때 말을 빠르게 내뱉거나 상대방이 다 말하기도 전에 끼어들은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짓이 과하게 크거나 발을 떨거나 눈을 계속 피하는 행동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어요. 아이들 키우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 모시느라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바쁨에서 조금 벗어나 여유를 가질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여유로움의 가치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정을 빡빡하게 잡기보다는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레 태도도 달라집니다. 저는 워낙 바빠서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유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작은 여유를 만들 수 있어요. 식사할 때 더 천천히 씹기, 차 한 잔 마실 때 깊게 호흡하기, 길을 걸을 때 주변 풍경을 바라보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10까지 세어본다면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모여 여유로운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여유로운 태도는 단순히 행동이 느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여유롭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웃집 할머니는 올해 90세인데도 항상 여유롭게 사세요. 어느 날 그분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늘 평온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날들을 화내고 조급해하며 보내고 싶진 않아. 이제 내 나이에는 모든 일이 소중한 추억이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누리려고 노력한단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적다면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더 여유롭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여유로운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귀한 품격이 됩니다. 5번째 비밀은 검소하지만 세련된 소비입니다. 돈이 많아서 품위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품위를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때 꽤 부유하게 사셨는데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지금은 그리 넉넉하진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분 집에 가면 참 아늑하고 품격이 느껴져요. 한 번은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은 크지 않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차 마시는 찻잔과 닭이 세트였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거든요.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최 여사님, 집이 정말 멋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필요한 것만 갖고 있어요.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3번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들여놓으면 한 가지는 내보내는 원칙을 지켜요. 그래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없죠. 대신 좋은 친구와 차 한 잔 마실 때 쓰는 찻잔은 좋은 걸 써요. 매일 사용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귀티 있는 어르신들은 돈이 많아서 품격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들은 무조건 비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 물건을 모으고 아끼는 습관이 있어요. 창고나 다락방, 옷장 속에 오래된 물건들을 두고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버리지 못하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집 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정리정돈이 어려워지고 정작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힘들어지니까요. 물건은 많아질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귀티 있는 어르신들은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도 간결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집안을 가득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두고 공간을 여유롭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 취미 생활을 위한 도구,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귀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제가 아는 조순이 할머니는 옷은 평범하게 입으시지만 손님이 오면 항상 고급 차와 수제 과자를 내놓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쇼핑을 거의 하지 않아요. 늙어서 뭐 그리 필요해, 있는 걸로 충분하지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무언가를 살 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고려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검소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매우 세련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고 있어요. 첫째, 한 달 기다리기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구매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다려 보세요. 한 달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물건은 한 달만 지나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입니다. 새 물건을 살 때마다 비슷한 용도의 물건 하나를 버리거나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 안의 물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일상에 투자하기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차, 잠을 자는 베개, 항상 사용하는 주방 도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일상적인 물건들의 품질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답니다. 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소비 방식을 바꾸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검소함과 세련된 소비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나이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더 잘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귀티는 단순한 외모나 옷차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과하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귀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평생 남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은퇴 후에도 매일 책을 읽으시길래 여쭈어봤습니다. 이제 쉬셔도 될 텐데 왜 계속 공부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6번째 비밀은 꾸준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올해 73세인데도 꼭 새로운 책을 빌려 가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매주 한 권씩 소설, 역사, 철학 이렇게 돌아가며 읽어.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거든. 놀라운 건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주제든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신다는 점이에요. 지난번엔 제가 요즘 유행하는 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전혀 모르실 법한 내용인데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해. 그게 내가 아직도 젊게 사는 비결이야. 겉모습만 가꾼다고 해서 귀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채워지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귀티 있는 어르신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 취미 활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죠. 이런 분들과 대화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의 말에는 깊이가 있고 급하게 말하거나 불필요한 과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노화는 꿈과 호기심을 잃을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고 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귀티 있는 어르신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근본적인 가치들을 잊지 않죠. 그래서 어떤 나이에도 대화가 통하고 젊은 세대와도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요? 이제 와서 뭘 더 알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배우는 것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기쁨을 줍니다. 젊었을 땐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공부했다면 지금은 순수한 즐거움과 지적 호기심을 위해 배울 수 있으니까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어도 1년이면 3650페이지, 대략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둘째,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기타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원예, 뭐든 괜찮아요. 셋째, 젊은 세대와 대화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예요.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동네 젊은이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중요한 건 자기 관리는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몇십 페이지를 한 번에 읽기보다는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60대 초반에 한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글씨를 쓰기 어려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나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더 중요한 건 서예를 통해 인내심과 집중력이 좋아졌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귀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결국 외면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귀티가 흐르는 법이지요.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오래된 소나무처럼 그분의 마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지난해 우리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한 주민이 관리비 문제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 여사님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소리 지르는 주민이 말을 마치자 박 여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많이 불편하셨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차분히 설명하셨고 놀랍게도 화를 내던 주민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사과까지 했어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속으로는 화가 났지. 하지만 감정을 따라가면 두 사람 다 후회할 일만 생겨. 그래서 항상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해. 그게 내 비결이야. 귀티가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태도에서만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차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나이 들면서 참을성이 더 짧아지기도 하죠. 늙으면 성질만 남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죠. 둘째, 화를 내기 전에 한 박자 쉬는 습관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작은 시간 동안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더 명료한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감정보다는 논리로 대처하려는 성향입니다. 감정적인 말이 아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어 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접근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안정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귀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라도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품격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귀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함과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품격 있는 하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